안녕하세요. 간호대학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부산백병원 간호교육팀 김호희 파트장입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인제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이 개원해서 지금 2023년도에는 첫4사 장기 이식이 제2식에 성공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는 로봇 수술기를 부산 지역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토종합치료센터를 오픈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받고 지역의약품 안전센터로 재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의 미션 비전은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 구현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이고요. 비전 슬로건은 환자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위해서 저희가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환자와 눈을 맞추고 알기 있게 설명하고 최고의 영양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고 직함과 경험을 사용하고 업무 요청은 수용하고 협의한다는 행복 약속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의 배치도를 보시면 본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부호관, 왼쪽은 청송관과 인제관, 뒤쪽으로는 의과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층부터 보시면 11층은 내과 병동과 내과계 중환자실, 무균실, 심장혈관 중환자실이 위치하고 있고 10층은 내과 병동, 9층은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층은 외과계 병동으로 외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병동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8시 병동에는 방사선 옥소 치료실이 있습니다. 7층은 주로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뇌혈관 집중 치료실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층에서 보호관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6층은 치과, 비뇨기과, 피부과, 흉부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병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A 병동 쪽에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그리고 신생아실과 옹개휴게실, 그리고 보호관 연결 통로와 청송관 연결 통로가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6B 병동에는 보호관과 청송관으로 가는 연결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층은 수술실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실, 외과계 중환자실, 통증치료실, 그리고 재활의학과 외래, 물리치료실, 심혈관 센터, 심장 초음파실, 운동부하 검사실, 고혈압 클리닉, OB 병동, 임제관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3층은 1, 2, 3층은 외래거든요. 그 외래 각과에 소속된 클리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방사선 종료학과, 응급의료센터, MRI실, 그리고 중앙공급실, 간만IF 수술실, 시설부, 응급본부가 각각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층부터 보시면 강당, 그리고 전산교육장, 10층은 여러 가지 부속실이나 회의실이 있고요. 9층에 의료정보실이 있습니다. 7층, 8층은 건강심기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간호부는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은 외래 소속이고요. 분관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3층은 장기이식센터와 병리과 의국들이 있고 2층은 인공신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청송관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1층은 간호학과 실습실이고요. 우리은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송관 같은 경우에는 7층은 의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6층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그리고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5층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크로즈 병동이고요. 3층은 3D 병동과 임상시험센터 약국이 존재하고 있고 2층은 임제관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2층에는 병리과나 분자유정 검사실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출입구나 택시기사 휴게실, 지하 1층은 응급의료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지하 2층은 해부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맥관리팀, 사례관리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 3층은 감염관리실, 보험심사실, QI실, 전담간호실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8층에 8위 병동, 격리병동입니다. 7층은 7위 병동이고 그리고 6층은 영양과 주방이고요. 5층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교직원 식당, 영양부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1, 2층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송관 보호관 지하 3층에 행정부서 사무실이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백병원의 의료기관 유형에 대해서 보면 12월 기준으로 저희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유형은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전공이나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그리고 학교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등급은 일반 병동 S등급 유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허가 방상수는 810병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토탈 56병상 운영하고 있고 신생아 중환자실은 35병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관리부의 미션 비전을 한번 살펴보면 간호관리부의 미션은 고객이 신뢰하는 최상의 간호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 간호를 수행하는 안전한 간호부,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간호부, 함께 발전하는 간호부를 비전으로 삼고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호교육부의 미션 비전은 간호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고객이 신뢰하는 최상의 간호를 실현할 수 있는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 양성, 그리고 건전한 문화, 사회를 공헌할 수 있는 사회 공헌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전을 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가 2009년도에 최초 부산 지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1차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한 평가 1등급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24시간 전문의가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국내 정상 수준의 비수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입니다. 2010년도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지정을 받으면서 2015년도 권역 그리고 2016년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권역 내 유일한 모자 보건 통합치료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 내 고위험 산모나 태아 진료 및 최고의 치료 영양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수유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IF 센터라고 해서 이제 무혈 뇌수술 기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4번째로 도입이 되었고 최신 기종인 전자기종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초정밀 방사선으로 정형만을 표적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혈 방사선 수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24년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56,700예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국내외 다기관 연구센터 워킹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심장혈관 중대 시술을 가능하도록 지금 당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EP라든지 전극 토자 절제술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시면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혈관 마초혈관 및 대동맥 선천성 심장 질환, 심장 판막 질환 시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시술 후에는 크로즈 옵저베이션을 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벤션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저희가 기소를 하면서 연 350건의 TAC와 150건의 내동맥 콜 색전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동맥 경우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해서 수술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암 치료를 지금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는 2007년도에 저희가 기소를 해서 혈액종양내과 진료, 조혈물 이식, 상담, 그리고 다학제 진료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라든지 조혈물 세포 이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암환자 교육팀이 운영되면서 의사, 종양 전문 간호사, 영양사, 약사를 구성해서 환자분들의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소화기 센터가 있습니다. 소화기 센터 안에는 이제 진료도 하고 내시경도 하는 소화기 내시경실도 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7월달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 소화기내과 내시경학회의 우수 내시경 인증을 3년마다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대장 내시경은 월 1,800에서 2,000건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옆에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에서 80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센터는 저희가 아까 2015년도에 기소했다고 말씀드렸고요. 2024년 5월 현재로 2,941회 달성하면서 과부하에서 여러 가지 다빈치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래의생명센터가 있는데요. 국가 R&D 시설이라든지 임상 및 기초연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에도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의 신규간호사 채용 과정은 저희가 채용 공지를 내고 S 전형과 신층 구조와 커스터마이징된 S 전형 화상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면접을 봅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시면 실무 면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부산백병원 간호사로 근무하시게 되면 근무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휴가 같은 경우에는 월 휴가 수가 공휴, 토요일, 일요일 개수에다가 나이트 오프가 새로 발생이 됩니다. 나이트 5개를 하면 이제 슬리핑 오프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오프 1일이 발생하고 나이트 2일 외에는 반드시 오프 2일 이상 주도록 저희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는 발령 1년 후에는 기본 15개가 생성이 돼서 1년에 15일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리프레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재직기간이 7년, 15년, 20년, 25년이 도래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1개월이나 15개월을 끊어서 무급으로 저희가 쉴 수 있는 리프레시 기간이 있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은 사학연금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근로시간의 인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준수와 초과 근로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가 적용이 돼서 산전 진탈리를 보정하고요. 적치휴가 사용, 그리고 분만휴가 2회 분할 산업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근무는 연속 2일 초과할 수 없음으로 규정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이트 근무 연속 2일 이상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 지원은 입원 전담팀이라든지 환자 이송팀, 정맥주사 간호팀, 욕창 실무 전담 간호사, 그리고 당뇨병 센터 교육팀 운영, 항암치료실 운영, 환자 안전 시스템 적용, 활동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전담의 4주와 1대1 프리셉터실 6주, 총 10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적 오리엔테이션 하루를 주고요. 그다음에 임상 실무 교육, 프리셉터십으로 해서 점차 환자의 배정을 늘리면서 신규 간호사가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론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실무 교육을 수기술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환자에게 직접적인 간호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셉터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표준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셉터 표준화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함께 2일의 교육일을 부여해서 프리셉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 직원이 되게 되면 진료비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 각종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비나 휴가들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까지 부산백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실습시 준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는 환자 경험 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환자 경험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환자의 말을 경청 그리고 설명을 잘 듣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위로와 공감,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지 환자의 경험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응대 지침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환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먼저 눈을 맞추고 자세나 표정들을 환자에게 귀 기울이고 반응을 사용해서 경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는 정중한 언어 표현을 해야 되겠죠. 존댓말을 쓰고 쿠션어를 사용해서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 간의 스몰 토크를 좀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환자 경험을 좋게 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수술이나 시술 때문에 금식하고 계시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금식이라 힘드시죠? 걱정되시죠? 라는 멘트를 이용해서 환자의 경험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 병원은 IB 케어라는 것을 조금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I는 이제 이미지, 그다음에 introduce, build, bridge라고 해서 환자를 하고 환자 확인을 하는, 인사를 하고 환자 확인을 하는, 먼저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환자 존중과 예의를 표현해서 시작을 하고요. 환자 보호자에게 적절하게 관심을 표현해서 스몰 토크를 이용해서 또 아픈 사람한테 너무 밝게끔 얘기하면 뭔가 상반돼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시거든요.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애니 퀘스천, 경청, 설명, 문의사항 확인을 하시는 거고, 이제 아이 컨택하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쓰시고 절대 반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할 때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특히나 검사실이나 수술실에서 올 때는 신체 노출 및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반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안전망을 설치한다는 것은 IV 스타트를 하고 나서 주사가 붓거나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미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편 사항이 없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종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데이는 저희 병원에서는 7시부터 4시, 이브닝은 1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학교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실습 첫째 날 탈의실에서 실습복으로 갈아입고 실습 병동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남학생은 청송관 지하 3층 감염관리실 맞은편 남자 탈의실로 가시면 되고, 여학생은 본관 지하 2층으로 내려가시면 복도에 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장들을 알려드리거든요. 장 번호와 비밀번호 알려드리니 그걸 숙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인 1조로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개인 물품 관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복도에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 탈의장을 뒀는데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진서 가지고 다니시고 병동이 바쁠 때는 팀리더한테 얘기하시고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탈의실을 잘 못 찾으셔서 저희가 사진을 놔뒀는데요. 버스 승강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보면 택시 기사 휴게실 옆 통로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타시고 지하 3층으로 가셔서 문을 통과해서 왼쪽 편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돌면 남자 탈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물건을 보관하시면 되고, 이게 탈의장이 작다 보니까 겉옷이 두껍거나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겉옷은 바깥에 걸어두시거나 좀 해주셔야 되고, 이물적이기 때문에 너무 가방을 큰 거를 좀 사용하시면 그 두 명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탈의실은 본과 지하 2층에 있고요. 본관 1층 편의점 영문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하 1층이고 거기서 한 칸 더 내려가게 되면 지하 2층 탈의실이 됩니다. 탈의실 그 들어가는 입구 복도 쪽에 저희가 탈의장들을 배치를 해놓았고요. 거기에서 옷을 가지고 간호사 탈의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시간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점심은 12시에서 1시 반, 저녁은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식사가 가능합니다. 식사 시간은 저희가 1시간이죠. 그 사이에 1시간을 할애하셔서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병동으로 귀가를 하면 되고요. 병동이 바쁠 경우에는 팀장한테 얘기하고 식사 꼭 하시고요. 같이 굶거나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식당은 보호관 5층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6층이나 7층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식사 바코드는 아마 실습 전에 다 배부가 될 건데요.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고 실습 회차별 바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실 시 학교로 연락을 하시고요. 학교에서는 간호교육팀으로 연락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기록 열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아이디어가 사전에 다 부여가 됩니다. 전자식권을 받으시면 그 전자식권 아래에 아이디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디랑 인피스 로그인 아이디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피스의 최초로 로그인 하려고 하면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넣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동일합니다. 인피스 로그인 최초 비밀번호는 개인 아이디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를 넣으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팝업이 뜨면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대출 신청을 통해서 의무기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한 번 신청하면 3일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통 2주 실습이라고 하면 한 3번 정도의 신청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대출 신청을 하실 그 의무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때그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8시 AM, MD, 12시 PM 두 번 일괄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사전에 신청을 못 하셨다고 하면 8시 이후에 신청한 건 12시에 그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학생들이 일주일이나 2주 실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유효기간이 3일이 끝날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신청을 그 전날 마무리할 때 해놓으시고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연결해서 의무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습하실 때 깔끔하게 해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장이 좁다 보니까 아니면 옷걸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구겨진 실습복을 입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실습복은 잘 가려진 상태로 입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인이고 그러면 신뢰가